여러분, 머릿속에 거대한 세계지도 한 장을 펼쳐보시겠습니까? 그 지도 위에 붉은색 펜으로 중국 베이징에서 시작해 아시아, 중동, 그리고 유럽까지 뻗어나가는 거대한 선을 여러 개 그어 보십시오. 바로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인프라 프로젝트라 불리는 일대일로의 청사진입니다. 겉보기에는 거침없이 세계를 향해 몸집을 불려나가는 초강대국의 웅장한 포효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선들이 교차하는 지도를 아주 조용히 그리고 깊숙하게 들여다보면 기묘한 역설 하나가 숨어 있습니다. 수많은 언론과 전문가들이 중국의 부상과 패권을 이야기할 때 정작 베이징의 깊은 심장부에서는 매일 밤 서늘한 공포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경제 규모를 다투며 압도적인 군사력을 키워가는 나라가 사실은 누군가 소나귀에 힘을 주기만 하면 언제든 숨통이 끊어질 수 있는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약점은 육지가 아닌 바다에 있습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세계의 공장을 쉼없이 돌아가게 만드는 피는 바로 에너지, 석유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막대한 양이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출발해 동남아시아의 좁고 길다란 바닷길, 말라카 해협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합니다. 가장 좁은 곳의 폭이 불과 수십 킬로미터에 불과한 이 해협은 중국에게 그야말로 국가의 명운이 걸린 핏줄과도 같습니다. 여기서 지독하게 현실적이고 무서운 질문 하나가 던져집니다. 만약 미국과 군사적 충돌이 벌어지거나 극한의 긴장 상태가 조성되었을 때 압도적인 해군력을 가진 미국이 이 좁은 길목을 군함으로 틀어막아 버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것이 바로 중국의 최고 지도자들이 오랜 시간 알아온 지정학적 불치병, 이른바 말라카 딜레마입니다. 우리는 흔히 중국이 힘이 흘러넘쳐서 전 세계를 지배하려고 일대일로를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권력과 지정학의 밑바닥으로 내려가 보면 진실은 정반대에 가깝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태평양이라는 거대한 바다에서 미국이 쳐놓은 포위망에 갇혀 경제가 질식사하기 전에 어떻게든 스스로 숨을 쉴 수 있는 안전한 생명줄을 찾아야만 했던 생존의 몸부림인 셈입니다. 바다에서 미국의 목조르기를 피할 수 없다면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뿐입니다. 바로 미국 해군의 군함이 닿을 수 없는 곳, 육지입니다. 바닷길이 완전히 막혀버리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닥치더라도 중동의 검은 피를 안전하게 끌어오고 유럽이라는 거대한 시장으로 향하는 육상 비상구가 절실했습니다. 그래서 붉은 용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험준한 산맥과 끝없는 사막이 펼쳐진 서쪽, 아시아의 깊은 내륙을 향하게 됩니다. 하지만 육지의 지도를 펼치고 서쪽을 향해 살기 위한 선을 긋다 보면 중국은 이내 아주 거대하고도 피할 수 없는 전략적 병목 구간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다의 덫을 피하기 위해 내륙으로 도망친 중국은 결국 그곳에서 단 하나의 국가를 반드시 지나쳐야만 하는 기막힌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바다의 덫을 피해 내륙으로 시선을 돌린 베이징의 지도자들은 서쪽을 향해 거대한 선을 긋기 시작했습니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를 지나 중앙아시아의 광활한 평원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평면적인 지도 위에서 이 경로는 중동의 거대한 유전과 유럽이라는 풍요로운 시장을 곧장 연결해줄 완벽한 대안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지리는 인간의 야망에 결코 호락호락하게 길을 내어주지 않는 잔혹한 지배자입니다. 실제로 그 땅을 밟고 철도를 깔고 송유관을 건설해야 하는 현실의 공간으로 들어가면 숨막히는 지정학적 장벽들이 겹겹이 앞을 가로막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북쪽의 거대한 러시아나 남쪽의 파키스탄을 이용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냉혹한 지정학의 세계에서 완벽한 차선책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북쪽의 러시아를 거치는 길은 중동의 검은 피, 즉 석유가 있는 곳과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게다가 혹독한 기후를 견뎌야 하고 무엇보다 붉은 광장의 권력자들 역시 자신들만의 제국을 꿈꾸고 있기에 맹목적으로 의존할 수 없는 까다로운 변수였습니다. 더군다나 오늘날의 러시아는 서방의 가혹한 제재와 긴 전쟁의 수렁에 빠져 있어 중국의 국가적 안위를 온전히 맡길 수 있는 튼튼한 금고가 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남쪽의 파키스탄은 어떨까요? 실제로 중국은 천문학적인 자본을 쏟아부어 파키스탄과 거대한 경제 회랑을 뚫으려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이 만든 거대한 장벽, 하늘을 찌를 듯한 카라코람 산맥의 험준한 지형은 물류의 대동맥이 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험난합니다. 게다가 내부에 끊이지 않는 테러와 극심한 정치적 불안정은 파키스탄이라는 국가 자체를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로 만들고 있습니다. 수조 원의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도 매일 밤 불안에 떨어야 하는 길을 한 제국의 유일한 비상구로 삼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결국 북쪽의 얼어붙은 대지와 남쪽의 거대한 산맥, 그리고 화약고를 피해 중앙아시아에서 중동의 심장부와 유럽으로 안전하게 넘어갈 수 있는 길을 찾다 보면 세계 지도는 아주 기묘한 퍼즐 조각 하나를 우리 앞에 던져놓습니다. 지구가 만들어낸 우연인지 아니면 역사의 장난인지 그 거대한 유라시아 대륙의 한가운데에는 모든 길이 모여들 수밖에 없는 거대한 깔때기 모양의 육상 병목 구간이 존재합니다. 다른 어떤 방향으로 고개를 돌려도 험준한 자연이나 치명적인 안보 위협에 가로막히는 상황에서 오직 단 하나의 틈새만이 완전하고도 거대한 육상 통로를 열어주고 있었습니다. 바다의 봉쇄를 뚫기 위해 대륙으로 도망쳐온 붉은 용은 역설적이게도 이 좁고 깊은 육지의 병목 구간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단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치명적인 외통수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할 수 없는 지리적 병목 구간에는 거대한 국가 하나가 굳건히 버티고 서 있습니다. 유라시아 대륙의 배꼽이라 불리며 수천 년 동안 동서양의 통행료를 거두어들였던 절대적인 요새. 그 국가의 이름이 바로 다음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유라시아 대륙의 심장부에 자리 잡은 그 거대한 병목 구간. 역사가 만들어낸 절대적인 요새의 이름은 바로 이란입니다. 우리는 매일 뉴스에서 핵무기나 서방의 혹독한 경제 제재, 혹은 중동의 복잡한 종교 갈등과 얽힌 고립된 국가로만 이란을 접해왔습니다. 하지만 권력과 생존을 다투는 지정학의 차가운 눈으로 이란의 영토를 내려다보면 이 나라는 지구가 특별하게 빚어낸 거대한 요새, 그 자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서쪽으로는 험준한 자그로스 산맥이 천연의 성벽처럼 솟아 외적의 침입을 막아내고 북쪽으로는 엘브루즈 산맥이 거대한 방패막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 견고한 산맥들 사이로 시선을 돌리면 놀라운 지리적 특권이 드러납니다. 북쪽으로는 거대한 내해인 카스피해와 맞닿아 있고 남쪽으로는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핵심인 페르시아만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중앙아시아의 드넓은 초원에서 중동의 따뜻한 바다로 내려가거나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향하기 위해 육지를 가로지르려면 결국 이란이라는 거대한 교량을 밟고 지나가야만 합니다. 이란은 단순히 중동의 한 국가가 아니라 아시아와 유럽, 그리고 중동을 잇는 유라시아 대륙의 유일무이한 교차로이자 독점적인 관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정학이 만들어내는 역사의 기막힌 반복을 마주하게 됩니다. 수천 년 전 고대 페르시아 제국이 그토록 강력한 힘을 떨치며 세계를 호령할 수 있었던 진짜 이유는 단지 그들의 군대가 용맹해서만이 아니었습니다. 페르시아는 동양과 서양의 상인들이 반드시 지나쳐야만 하는 실크로드의 한가운데를 장악하고 전 세계의 부가 모여드는 길목의 통행료를 거두어들이는 거대한 톨게이트를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천 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바다에서 미국의 포위망에 갇힌 중국은 과거에 그 거대한 실크로드를
다시 부활시키려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베이징의 수뇌부들은 1대1로라는 제국의 지도를 완성하기 위해 고대 페르시아가 쥐고 있던 바로 그 톨게이트의 열쇠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체감하고 있습니다. 중국에게 이란은 단순한 무역 파트너나 외교적 동맹국을 훌쩍 넘어섭니다. 이란은 1대1로의 서쪽 혈관을 이어주는 대체 불가능한 주춧돌이자 미국의 압박을 피할 수 있는 가장 거대한 안식처입니다. 만약 이란이라는 거대한 퍼즐 조각이 유라시아 대륙의 지도에서 통째로 빠져버린다면 중국이 야심차게 그어놓은 육상 실크로드의 허리는 그대로 두 동강이 나버립니다. 아무리 막대한 자본을 쏟아부어 중앙아시아에 철도를 깐다 해도 결국 이란을 통과하지 못하면 중동과 유럽으로 향하는 길은 치명적으로 끊어지고 맙니다. 하지만 이란이 가진 지리적 가치는 중국이 이 나라의 운명을 거는 이유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지도가 보여주는 땅 위의 완벽한 위치보다 중국을 더욱 절박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그 견고한 요새의 발밑 깊은 곳에 묻혀있는 무언가입니다. 육상의 길을 여는 것만큼이나 중국의 경제가 멈추지 않고 숨을 쉬기 위해 그리고 패권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베이징이 그토록 갈구하는 검은 피의 이야기로 넘어가야 할 차례입니다. 지도 위에 완벽한 위치를 넘어 이란의 험준한 산맥과 붉은 사막 밑에는 중국이 그토록 갈망하는 생명수가 흐르고 있습니다. 바로 제국의 심장을 뛰게 하는 검은 피, 석유입니다.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는 중국의 거대한 산업시설과 끊임없이 팽창하는 군사력은 단 며칠이라도 외부의 에너지 공급이 끊기면 그 즉시 마비되어 버리는 거대한 기계 괴물과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다의 덫, 미국 해군이 장악한 말라카 해협을 통과하는 중동 원유에 목을 매달고 있는 중국에게 미국의 통제를 완전히 벗어나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그림자 파이프라인의 구축은 국가의 생존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세계 정치의 가장 기묘하고 냉혹한 역설을 마주하게 됩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는 핵 개발을 막고 이란 정권의 숨통을 조이기 위해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혹독한 경제 제재를 가했습니다. 국제 금융망에서 이란을 철저히 쫓아내고 전 세계 어느 국가도 이란의 석유를 사지 못하게 촘촘한 그물을 쳤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이란을 외면하고 고립시켜 말려 죽이려 할 때 베이징의 밀실에서는 조용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서방의 가혹한 제재와 압박이야말로 베이징에게 내려진 가장 위대한 선물이자 지정학적 축복이었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판로가 완전히 막혀버린 이란의 원유. 이른바 제재를 받는 어둠의 석유는 생존을 위해 국제시장 가격보다 터무니없이 헐값에 팔려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은 이란이 내놓은 이 피 묻은 검은 진주를 엄청난 규모로 쓸어담기 시작했습니다. 바다 위에서는 선박 자동 식별 장치를 끄고 국적을 세탁한 수많은 유령선들이 이란의 석유를 싣고 중국의 항구로 은밀하게 미끄러져 들어갑니다. 이 거대하고 은밀한 밀거래를 통해 베이징은 매년 수십억 달러 이상의 막대한 에너지 수입 비용을 고스란히 절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거래에서 진짜 무서운 점은 절약한 돈의 액수가 아닙니다.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적의 항공모함 전단이 아니라 바로 기축통화인 달러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이란과의 석유 거래에서 철저하게 달러를 배제합니다. 위안화 결제와 은밀한 물물 교환이라는 그림자 금융 네트워크를 통해 미국의 경제적 감시망을 완벽하게 무력화시키며 자신들의 거대한 산업 엔진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재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이란은 중국에 더욱 의존하게 되고 중국은 더 싼 값의 에너지를 얻는 기막힌 상부상조의 톱니바퀴가 완성되었습니다. 돈과 권력이 교차하는 차가운 지정학의 세계에서 명분이나 도덕은 그저 장식품에 불과합니다. 이란의 철저한 고립과 경제적 불행은
곧 중국이 누리는 엄청난 전략적 이득으로 직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달콤하고 은밀한 어둠의 에너지 거래만으로는 태평양 너머에서 날카롭게 조여오는 미국의 군사적 압박을 근본적으로 튕겨낼 수 없었습니다. 지리가 선사한 유라시아의 독점적인 육상 관문, 그리고 그 땅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헐값의 에너지가 하나로 교체하는 순간 중국의 최고 지도부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기로 결단합니다. 이제 단순한 밀거래 파트너를 넘어 중국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명운을 이란이라는 험준하고 고립된 요새에 영구적으로 묶어버려야만 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의 정보기관들을 경악하게 만들고 워싱턴의 분노를 폭발시킨 전대미문의 거대한 계약서가 깊은 어둠 속에서 그 실체를 드러낼 준비를 마칩니다. 어둠 속에서 잉태된 두 국가의 은밀한 결속은 마침내 세상 밖으로 거대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2021년 3월, 전 세계 지정학 전문가들과 정보기관들의 시선이 일제히 한 곳으로 쏠렸습니다. 중국과 이란이 무려 25년에 걸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협정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타전된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두 나라가 우호를 다지는 평범한 외교적 수사처럼 들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붉은 표지의 계약서에 적힌 금액은 자그마치 4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수백조 원을 훌쩍 뛰어넘는 천문학적인 규모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장 치명적인 오해 하나를 깨뜨려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중국이 이란에 건넨 이 막대한 돈이 그저 석유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한 선불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은밀하게 합의된 계약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등골이 서늘해지는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4천억 달러의 자금은 단순히 기름값으로 지불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란의 주요 바닷가 항구를 현대화하고 국토를 가로지르는 철도를 깔며 차세대 통신망을 구축하는 거대한 국가 인프라 사업에 투입됩니다. 더 나아가 첨단 무기 개발과 핵심 정보 공유를 포함한 군사적 밀월까지 깊숙하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중국은 단순히 이란의 에너지를 사가는 거대한 고객을 넘어 이란이라는 국가의 뼈대와 신경망 자체를 베이징의 시스템으로 완전히 동기화해버리겠다는 뜻입니다. 페르시아만의 좁은 바닷길을 통제하는 이란의 핵심 항구들에 중국의 거대 자본이 투입된다는 것은 훗날 미국의 제해권이 미치지 않는 중동의 심장부에 중국 군함이 언제든 볼을 내릴 수 있는 군사적 거점이 마련된다는 것과 같습니다. 이란의 험준하고 견고한 영토가 1대1로의 가장 거대한 서쪽 전초기지이자 미국의 중동 패권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대한 요새로 탈바꿈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협정은 이익을 내는 단순한 경제적 투자가 결코 아닙니다. 미국이 반세기 넘게 막대한 피와 자본을 쏟아부으며 촘촘하게 짜놓은 중동의 권력 질서를 향해 베이징이 조용하지만 가장 노골적으로 날린 치명적인 선전포고였습니다. 세상의 규칙을 정하는 워싱턴의 정책 결정자들이 이 기막힌 도발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미국은 자신의 가장 강력한 적수가 중동의 심장부에 떼를 내리도록 결코 좌시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상대의 가장 치명적인 급소가 어디인지 완벽하게 파악한 초강대국의 반격은 너무나도 차갑고 정교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중국이 바다의 덫을 피해 육지의 요새로 숨어들었다면 미국은 이제 그 요새 자체를 흔들어 붉은 용의 숨통을 영원히 끊어버릴 거대한 전략을 작동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최강의 제국이 꺼내든 너무나도 잔혹한 칼날, 아시아와 중동을 동시에 옥죄어 들어가는 그 양동작전의 실체가 역사의 무대 위로 서서히 올라옵니다. 워싱턴의 정책 결정자들은 결코 체스판의 말 하나만 보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언론들이 미국과 이란의 갈등을 보도할 때마다 표면적인 이유로 이스라엘의 안보, 이란의 핵무기 개발, 그리고 중동의 테러리즘을 꼽습니다. 물론 이것들도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하지만
지정학의 가장 깊고 서늘한 밑바닥으로 내려가 보면 미국이 이란을 향해 그토록 가혹한 최대 압박 작전을 멈추지 않는 진짜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워싱턴의 날카로운 시선은 단순히 테헤란이라는 도시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진짜 표적은 이란의 등 뒤에 거대한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는 베이징입니다. 우리가 흔히 중동의 복잡한 종교적, 민족적 갈등이라고 굳게 믿었던 수많은 비극적인 뉴스들은 사실 미국과 중국이 벌이는 거대한 패권 전쟁에 피 튀기는 두 번째 전선입니다. 미국은 현재 중국의 숨통을 영원히 끊어놓기 위해 지구 전체를 무대로 거대한 양동작전, 즉 양쪽에서 조여오는 압도적인 집게 칼날을 펼치고 있습니다. 머릿속의 세계 지도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동쪽의 거대한 바다에서는 한국, 일본, 대만, 필리핀으로 이어지는 강력한 군사 방어선을 굳건히 구축하여 붉은 용이 태평양이라는 넓은 바다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거대한 해상 포위망을 완성했습니다. 이것이 미국이 쥐고 있는 첫 번째 칼날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바다의 덫을 피해 필사적으로 도망친 서쪽의 육지. 바로 그곳에 미국의 두 번째 칼날이 서늘하게 빛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유일한 육상 비상구이자 대체 불가능한 요새인 이란을 철저하게 짓밟고 고립시킴으로써 1대1로라는 거대한 혈관을 원천적으로 끊어버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란에 가해지는 무자비한 경제 제재, 은밀한 사보타주, 그리고 페르시아만에 상시 배치된 막강한 항공모함 전단은 겉으로는 이란 정권을 향하고 있지만 그 칼끝이 실제로 겨누는 심장은 바로 중국의 서진 전략입니다. 이란이 약해지고 가난해지며 주변국들과의 끝없는 군사적 긴장에 소모될수록 중국이 쏟아부은 천문학적인 투자금과 공들여 구축한 지정학적 비상구는 거대한 모래성처럼 위태로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의 최고 전략가들이 치밀하게 설계한 지정학적 교살 작전의 실체입니다. 바다에서는 압도적인 해군력을 동원해 말라카 해협부터 남중국 해까지 철통같이 가두고 육지에서는 유라시아의 가장 중요한 교차로인 이란을 끊임없이 옥죄어 중국을 거대한 유라시아 대륙의 외딴 섬으로 완벽하게 고립시켜버리겠다는 무서운 계산입니다. 베이징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끔찍한 진실을 마주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바다의 목조르기를 피해 찾아낸 유일한 안식처가 사실은 미국이 미리 파놓은 또 다른 거대한 함정의 한가운데였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거대한 질문 하나를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워싱턴의 이 차갑고 정교한 칼날이 마침내 그 서늘한 목적을 달성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끝없는 경제, 난과 밖으로부터의 군사적 압박, 그리고 극도로 고조되는 내부의 위협 속에서 테헤란 정권이 결국 버티지 못하고 붕괴해버린다면, 혹은 끔찍한 전면전의 소용돌이 속으로 완전히 빨려 들어간다면 말입니다. 베이징이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붉은 제국의 가장 참혹한 악몽이 서서히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만약 워싱턴의 서늘한 칼날이 끝내 테헤란의 정권을 무너뜨리거나 이란이라는 국가 전체가 걷잡을 수 없는 내전과 혼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것은 단순한 중동의 지정학적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중국에게는 제국의 심장부가 멈춰버리는 가장 잔혹하고 끔찍한 악몽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가장 먼저 중국이 수십 년 동안 야심차게 건설해온 1대1로의 서쪽 혈관이 그 즉시 끊어집니다. 아시아와 중동, 그리고 유럽을 잇는 유일무이한 육상 교량인 이란이 무너지면 중앙아시아를 거쳐 서쪽으로 뻗어나가려던 중국의 거대한 물류망은 거대한 절벽 앞에서 오도 가도 못하게 됩니다. 베이징이 이란의 항구와 철도, 통신망에 쏟아부었던 수천억 달러의 막대한 투자금은 하룻밤 사이에
허공으로 사라지는 잿더미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돈을 잃는 것은 가장 사소한 문제에 불과합니다. 이란이라는 생명줄이 끊어지는 순간 중국의 에너지 안보에 치명적인 구멍이 뚫립니다. 바다의 봉쇄를 피하기 위해 은밀하게 구축해 놓은 어둠의 파이프라인이 멈추면 당장 중국의 거대한 공장들은 가동을 멈춰야 하고 군대의 전투기들은 하늘로 날아오를 수 없게 됩니다. 중국은 미국의 미사일이나 폭격기의 공격을 받아서 붕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전쟁의 총성이 울리기도 전에 가장 치명적이고 은밀한 방식인 공급망 단절이라는 끔찍한 병에 걸려 서서히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국가 안보의 직접적인 붕괴입니다. 이란은 단순히 무역의 길목을 열어주는 상업적 파트너가 아닙니다. 그들은 중동의 끝없는 폭력과 혼란이 중앙아시아를 거쳐 중국의 가장 민감한 화약고인 신장 위구르 지역으로 번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강력한 서쪽 방패 역할을 해왔습니다. 만약 테헤란의 통제력이 상실되고 이 방패가 산산조각 난다면 극단주의 세력과 통제 불가능한 테러리즘, 수백만 명의 난민 물결이 아무런 장애물 없이 중국의 국경을 향해 밀려들 것입니다. 동쪽 바다에서는 미국의 거대한 항모 전단에 겹겹이 포위당하고 서쪽 육지에서는 거대한 혼란의 해일이 몰려오는 그야말로 국가적 사면초가의 뜸에 빠지는 것입니다. 제국의 영광을 꿈꾸던 1대1로 프로젝트는 이란의 붕괴와 함께 역사 속에 거대한 폐허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토록 숨 막히고 절망적인 지정학적 질식 상태 앞에서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중국은 막대한 자본과 권력을 가진 세계 2위의 초강대국인데 이란이라는 나라 하나가 흔들린다고 해서 정말로 모든 것이 끝장나겠는가? 그들이 가진 막강한 영향력으로 그저 다른 안전한 길을 찾아 우회하면 그만 아니겠는가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단 한 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혹한 지정학의 지도 위에서 과연 붉은 용이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다른 길이라는 것이 진짜로 존재하기는 하는 걸까요? 중국이 수천억 달러를 쥐고 있는 초강대국이라면 이란이 흔들릴 때 다른 길을 찾으면 그만 아니겠냐는 반론은 겉보기엔 대단히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잔혹한 지정학의 세계에서 완벽한 대안이라는 것은 오직 지도 위를 헤매는 환상 속에만 존재할 뿐입니다. 베이징의 전략가들이 펼쳐든 비상대책의 지도를 하나씩 지워나가다 보면 이란을 대체할 수 있는 국가는 지구상에 단 하나도 없다는 끔찍하고도 차가운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먼저 북쪽으로 눈을 돌려 광활한 러시아 대륙을 가로지르는 길을 상상해 보십시오. 물리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와 유럽 사이에 처진 거대한 정치적, 경제적 철의 장막은 이 길을 완벽한 사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제재로 꽁꽁 얼어붙은 러시아의 심장부를 관통하여 유럽이라는 거대한 시장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이제 지정학적으로 불가능한 몽상에 불과합니다. 유럽이 러시아의 혈관을 타고 흐르는 중국의 물자를 받아들일 리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남쪽의 파키스탄은 어떨까요? 중국은 1대1로의 일환으로 거대한 경제 회랑에 천문학적인 자본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을 찌르는 험준한 카라코람 산맥의 빙하와 깎아지른 절벽은 대규모 물류가 오가기에 너무나도 가혹한 자연의 장벽입니다. 설상가상으로 파키스탄 내부의 심각한 경제 위기와 반군 세력의 끊임없는 테러는 이 경로를 피가 마르지 않는 위험지대로 만들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인프라가 공격받고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는 화약고를 제국의 유일한 비상구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더욱 치명적인 것은 중국이 이처럼 가혹한 지리의 저주 속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헤매는 동안 서방 세계가 결코 가만히 앉아 구경만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워싱턴은 1대1로를 원천적으로 고사시키기 위해 인도와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를 거쳐
이스라엘과 유럽으로 직접 이어지는 거대한 경제 회랑을 야심차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중국과 이란을 철저하게 우회하면서 전 세계의 부와 물류를 미국이 통제하는 새로운 판 위로 끌어들이겠다는 서늘한 반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장 뼈아프고 은밀한 진실 하나를 마주해야 합니다. 완벽한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유라시아를 관통하는 지정학적 위치, 막대한 에너지 자원,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의 편으로 절대 돌아서지 않을 것이라는 확실한 맹세가 필수적입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완벽하게 충족하는 국가는 지구상에 오직 이란뿐입니다. 다른 주변국들은 언제든 미국의 압박이나 더 큰 이익 앞에서 베이징을 배신하고 등을 돌릴 수 있는 변수투성이입니다. 결국 대체 불가능하다는 이 지독한 현실이야말로 중국에게 가장 큰 저주가 되었습니다. 다른 길을 선택할 자유가 전혀 없다는 것. 오직 하나의 험준한 요새에 국가의 명운을 온전히 걸어야 한다는 이 절대적인 벼랑 끝의 상황. 바로 이 끔찍한 교착 상태가 이란을 단순한 전략적 동반자에서 붉은 용의 발목에 단단히 묶여버린 거대한 시한폭탄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란이라는 거대한 방패가 무너지고 1대1로의 혈관이 끊어지는 비극은 단순히 수천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이나 물류망의 붕괴라는 계산서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지도 위에서 벌어지는 힘의 싸움을 넘어 전 세계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벌어지는 더 거대하고 끔찍한 붕괴, 즉 세계 질서의 붕괴를 마주해야 합니다. 만약 미국이 주도하는 거대한 압박에 테헤란이 굴복하거나 무너지는 것을 베이징이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다면 그것은 세계사적인 도미노의 첫 번째 블록이 쓰러지는 가장 치명적인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중국은 아프리카, 중남미, 그리고 아시아의 수많은 국가들을 향해 끊임없이 하나의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왔습니다. 미국이 지배하는 낡고 강압적인 제국의 시대는 끝났으며 이제 중국이 이끄는 새롭고 공정한 다극화, 세계 질서의 합리화라는 달콤하고도 웅장한 약속이었습니다. 서방의 질서에서 소외되었던 남반구의 수많은 국가들은 워싱턴의 가혹한 경제 제재와 무소불위의 권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앞다투어 베이징이 내민 붉은 손을 잡았습니다. 그들은 막대한 자본과 힘을 가진 중국이 언젠가 위기가 닥쳤을 때 자신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거대하고 튼튼한 우산이 될 것이라고 굳게 믿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전략적 동반자인 이란이 미국의 서늘한 칼날에 난도질당하고 국가적 위기에 처했을 때 붉은 용이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물러서는 모습을 보인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 세계의 지도자들은 뼛속 깊은 공포와 함께 너무나도 냉혹한 진실 하나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경제 규모를 다투며 우주로 로켓을 쏘아 올리는 거대한 중국조차도 패권의 향방을 가르는 결정적인 순간에는 워싱턴의 압도적인 힘 앞에서 자신의 동맹 하나 지켜내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적 실패나 영토를 잃는 패배가 아닙니다. 중국이 수십 년 동안 막대한 돈을 뿌리며 공들여 쌓아 올린 신뢰와 권위, 즉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세계를 이끌어갈 보이지 않는 힘이 영원히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산산조각 나는 가장 끔찍한 권력의 몰락입니다. 베이징이 방패가 되어줄 것이라 믿고 은밀하게 워싱턴의 반기를 들었던 수많은 국가들은 이란의 비참한 최후를 목격하는 그 순간 일제히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다시 고개를 숙이고 미국의 막강한 군사력과 기축통화라는 절대적인 질서 앞에 앞다투어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중국이 꿈꾸던 웅장한 대한제국은 그저 돈으로 환심을 샀던 헛된 신기루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단 하나의 국가, 이란의 운명에 붉은 제국의 도덕적 권위와 수십 년을 공들인 새로운 세계 질서의 미래가 통째로 매달려 있는 기막힌 역설.
그 깊고 어두운 벼랑 끝에선 베이징의 심장부 중난하이의 전략가들은 이제 21세기의 역사를 영원히 뒤바꿀지도 모르는 무겁고도 잔혹한 선택의 기로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살펴본 중국과 이란의 거대한 밀월은 겉으로 포장된 화려한 외교적 수사처럼 결코 아름답거나 영원한 우정의 산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계 최강의 제국 미국이 뿜어내는 압도적인 공포 앞에서 살아남기 위해 서로의 목줄을 부여잡은 두 국가의 처절하고도 차가운 생존 본능에 불과합니다. 베이징의 냉혹하고 계산적인 전략가들이 이란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위험하고 불안정한 화약고인지 모를 리 없습니다. 그들은 이란에 천문학적인 자본을 쏟아붓는 것이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만큼이나 아슬아슬한 도박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고 붉은 용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습니다. 바다에서 숨통이 조여오는 말라카의 딜레마를 피하기 위해 살기 위해 선택했던 단 하나의 육상 비상구가 이제는 제국의 명운을 통째로 짊어진 가장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역사라는 거대한 흐름이 만들어내는 가장 기막히고 서늘한 역설을 마주하게 됩니다. 흔히 우리는 세상을 지배하는 룰이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진 자, 혹은 가장 많은 부를 축적한 절대 강자에 의해 결정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수많은 제국들이 무너져 내린 궤적을 찬찬히 되짚어보면 역사의 물줄기가 완전히 뒤바뀌는 결정적인 순간은 중심부의 찬란한 심장이 아니라 가장 멀리 떨어진 변방에 터진 상처에서 시작되곤 했습니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중동의 거친 산맥 속에 자리 잡은 고립된 국가가 세계의 패권을 노리는 거대한 중국의 숨통을 쥐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치명적인 약점을 꿰뚫어본 미국이 서서히, 그러나 피도 눈물도 없이 그 급소를 향해 칼날을 밀어넣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겉으로 보는 화려한 1대1로의 청사진 뒤에 숨겨진 가장 어둡고 서늘한 지정학적 진실입니다. 강대국들의 힘과 자원, 그리고 공포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이제 모든 시선은 다시 테헤란을 향하고 있습니다. 만약 내일 당장 끝없는 압박과 갈등을 견디지 못한 테헤란의 밤하늘이 붉은 화염으로 타오르기 시작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붉은 용은 그 거대한 날개를 활짝 펴고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자신의 가장 치명적인 급소를 화염 속에서 무사히 지켜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결국 그 통제할 수 없는 중동의 거대한 불길에 휩싸여 제국의 웅장했던 꿈과 함께 역사의 차가운 잿더미 속으로 영원히 끌려 내려가게 될까요?